다시 김남국 의원 얘기로 돌아와서요. 네.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사퇴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십시오.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지만 유사한 문제가 또 있지 않은지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더 엄격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딱 저희가 이렇게 눈 감고 들으면은 이게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센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적폐, 내로남불 이런 표현들까지 등장하면서 민주당 소속의 청년 위원들이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의 이 파장 자체가 단순하게 민주당 차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 새롭게 정치를 시작하려고 하는 2030의 젊은 정치인들한테도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정치권의 새로운 피를 수혈하겠다고 기치를 들고 정치권 뛰어든 사람이 김남국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자기 나름대로의 내로남불과 위선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비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2030 세대들이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차단될 것이라는 생각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당이 지금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난 윤석열 정권 1년 동안에 지금 국민들에 대한 평가가 아주 저조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제1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반사의 이익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호의 찬스를 김남국 의원의 이 사건 그리고 그 앞서의 또 돈봉투 전당대회 사건 이것 때문에 좋은 기회들을 다 지금 그냥 흘려보내는 거 아닐까? 그렇다고 네. 한다면 자신들이 내년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자체가 제대로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뭐 지금 내일이죠. 내일 지금 민주당 쇄신 지금 의총을 아마 끝장 토론을 할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 돈봉투 이 전당대회 관계자들이 지금 자정 탈당하고 그리고 네. 아마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아마 자기 탈당 플러스 알파로 아마 출당까지 할 경우에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 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또 초점이 상당히 지금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산 넘어 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이재명 대표의 거취까지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문제일 것 같은데 일단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의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내에서 나오고 있고 이거 탈당만으로 안 된다. 그 정도로 면피해서는 이거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심각한 분위기가 일단 민주당 내부에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하게 보는 여론들은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좀 전에 나왔던 젊은 정치 지망생들도 있다고 봅니다. 저런 목소리가 있는데 이게 당대표 문제하고 연결시키는 건 과도한 예. 억지 주장인 것 같고요. 그렇게 그건 너무 정쟁이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고 일단은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제 진상조사팀과 윤리감찰단이 있고 네. 또 한 트랙이 제도적으로 이번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젊은 분들 얘기하신 것처럼 전수조사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수조사라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이게 가상자산, 가상자산은 신고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전수조사 하겠다고 여야가 또 합의를 해야 되겠죠. 전체 네. 국회의원을 상대로 하려면 합의를 했을 때 그러면 이걸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겠느냐? 예. 네. 말 그대로 전수조사 할 테니까 자 소명하세요, 밝혀보세요 했는데 밝히지 않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실제로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여야 젊은 의원들이 젊던 네. 나이를 먹었던 다 공개하면은 실제로 가상자산 거래하는 의원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자발적인 참여가 그렇죠. 될 것 같은데 강제할 그걸 수 있는 뭐 방법은 얼마나 없는 그래서 강제화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했는데 그러면 전체 볼 수 있는 동의서를 받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하지만 네. 그 또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제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을 했고 벌써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게 이번에 가상자산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포함시켜가지고 네. 법을 개정하자 합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신속하게 네. 다음 본회의에서라도 빨리 처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원들이 모두 신고하게 한다면 이게 뭐 갖고 있는 게 다 드러나지 않겠나. 네.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 뭐 충족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지금 이 아무래도 코인 문제가 이 청년 세대들에게 훨씬 더 민감한 문제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20대, 30대 지지율이 갤럽 조사 결과 큰 폭으로 하락했죠. 네. 수치를 보면 20대에서는 12%포인트가 급락했고요. 30대에서도 9%포인트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그 탈출 전략이라 해야 되나? 출구 전략이라고 하죠. 어떤 식으로 이런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김 의원님 같은 경우 어떤 조언을 하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 타당 사안이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서 조언이라고 제가 만약에 말씀드린 겁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저런 사안이 네. 밝혀졌다고 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사안만 보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직에 대한 좀 개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상임위 활동 시간에 뭐 코인 거래를 한 것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국회의원직 사퇴를 당해서 요구를 하고 예. 만에 하나 그거를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예. 사실은 여야가 합의해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국회의원 제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다라고 하면 저는 당내에서 네. 사퇴를 만약 안 한다면 이건 제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앞장서고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을 하자고 적극 주장할 것 같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이 만약에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퇴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김남국 의원이 뭐 여론의 방향도 보겠지만 김남국 의원은 저는 제가 보기엔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떤 부패 관련 의혹 사건을 조사하거나 이게 직면했을 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초의 조치가 최종적 조치가 되는 것처럼 국민에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너무 느슨해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오히려 청년 정치인들이 저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의원직 사퇴까지 지금 해야 된다라고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2030이 분노하는 지점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30이 코인,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를 일종의 계급 사다리를 탈출할 수 있는 그 출구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이른바 코인 페인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많은 상실감이 2030이 굉장히 그렇죠. 큰 했었죠. 상황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위믹스를 전량 매도할 때 그때 잘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네. 그때 빠져나오지 못한 2030 청년 세대들은 엄청난 돈을 저기에서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공정의 사다리인가? 오히려 공정한 척, 서민을 위하는 척, 청년 정치인인 척하면서 오히려 이 사다리를 걷어찬 네. 주역이 바로 김남국 의원이라는 거죠. 상대적 박탈감을 그렇죠.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의 위기의식은 여기에 미치지 못해요. 그렇지만 청년 정치인들은 지금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갤럽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지금 빠지는 수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게 미칠 파장은 수도권 선거에 어마어마한 전 파장을 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선제적 조치가 매우 미흡하고 김남국 의원의 선의와 결단을 기대하는 거 저는 공당으로서 할 자세가 아니라고 보고 조금 더 진일보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는 한 저는 청년 정치인들이 경고한 것처럼 민주당은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올 수가 있다. 네. 직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민주당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는 평이었습니다.